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7페이지 예제 40번 여자 사주팔자로서 주보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165cm라고 하는 그 정보를 일단 써놨긴 했는데 저는 주보를 먼저 취하고 그걸로 165cm의 신장을 계산하는, 그리고 그래서 주보 취용이 적절한가를 검증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대로 신장 정보 165cm가 있다면 일단 체의 급수가 6급 5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6급 5분. 이 6급 5분을 가지고 역으로 주보를 추산해서 제가 말씀드린 주보와 같은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로서 신장을 예측할 때 일단 금성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임과 갑이 있으니까 임과 갑이 있으니까 임이 있으면 신금을 희용으로 쓸 수가 있죠. 어떤 차원에서 을목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을목을 제거하는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성이 왕하고 그다음에 임수와 간목이 투간에 있고 기토가 투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 격신이 되고 용신이 임수, 청용신 신금, 희신이 기토. 전생이 목에서 멈추는데 월지에서 상극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 월령이 금인데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경우. 그런데 월령이 금이기 때문에 월지에서 상극 하는 경우에 타간제 소통 통관이 가능하고 동시에 전생을 받는 목이 지지 해간목으로 유근하고요. 장생월인 경우에 해당. 따라서 월령 금이 왕하고 타신 임수를 생하고 임수는 간목을 전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간목에서 정루가 되는데 월령 신금이 간목의 절지. 다만 해수가 신금을 상천하여 간목은 생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월의 절, 사, 이렇게 월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이것은 양간도 마찬가지, 음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양간이 경우, 장생지는 양간은 그대로 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음간의 경우는 생의 관계가 아니죠. 월의 어떤 기운이 절지거나 사지이라면 그 절지와 사지의 그런 기를 흔들어 줘야만이 그 반대의 기, 그러니까 절지나 사지에 무기했던 것을 유기하게 해주는 거죠. 그 반대의 기를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상천, 판대의 신해파. 그러면 간목이 신월에 절지였는데 반대로 생기를 얻는 거죠. 이게 절처봉생이라고, 갑신, 절처봉생이죠. 신궁유금은 희신이지만 아쉽게도 아래에서 좌에서 혼잡합니다. 신경금을 임수가 설하고자 하지만
미진하죠. 왜 그러냐면 간목이 해중에 있어서 임수의 영향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격이 좋지 않다. 신장은 체를 보니까요. 일단 임수도 체이긴 한데 격신이 우선이죠. 그래서 간목이 태극점입니다. 그런데 경금이 있으니까 임수를 계산하고 임수는 월에 4급, 해수, 록지 3급, 기토가 척극한 1급을 차감, 나머지 6급, 시의 신종 임수는 불투한 분수로 4분, 간목, 천간, 희용신 1분, 경금의 극이승을 분수로 계산하는 거죠. 신해파는 영향이 있지만 급수에서는 분수 미만의 영향력이 무시해도 되며 다만 이병조의 165 미만이 되기 쉽다. 초보대원 계율은 개수가 기신이고 유금에 임수가 욕지 초보대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걸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연습 삼아서 일단 165cm라고 하는 그런 정보만 주어진 경우를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보로 주보를 찾아서 검증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죠. 자, 이런 지금 사주였죠. 165cm라는 165cm. 이러면 6급 5분의 체의 급수가 나온 거죠. 신장은 체가 태극점이니까요. 체라고 하면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간목이나 임수겠죠. 월에 임수가 장생입니다. 년에 임수가 록지죠. 얼른 봐도 4급과 장생 4급과 록지 3급. 따라서 임수는 최소한 채신이면서 희신이어야 되죠. 그래서 격이나 용신이 될 것입니다. 임수가 희용이면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희용이면 당연히 간목도 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갑은 같은 그 그룹으로 나누는데 왜 그러냐면 임수를 쓴다고 하는 것은 경금을 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목을 생하는 것이죠. 임수가 격신호되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방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금을 쓰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격신이 간목이 될 수밖에 없죠. 용신이 임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로 그리고 임수는 월에 봤다시피 4급, 시에 4급, 그런데 신해, 파가 있죠. 또 기토가 극하죠. 간목이 설하죠. 그래서 임수는 분수가 되겠죠. 분수. 그래서 7급의 7, 천간의 1까지 합치면 12분.
그 다음에 급수는 이런 똑같이 신의 파 있고 간목의 급수를 계산하면 년의 4급. 그러면 간목 4급. 천간의 1급. 1급. 그러면 12분은 1급 2분이죠. 그러면 5급, 6급 2분이죠. 네. 실제로는 165cm지만 165라고 나오긴 하지만 165 미만이죠. 이렇게 주어진 신장 정보로 역으로 추적하는 것도 똑같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임수가 격신이고 경금을 호용신로 하고 그러면 개수가 가신이기 때문에 기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취해가지고 채신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6급 5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제에 40일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경우도 신장 정보가 주어지고 이것으로서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주보를 취한 다음에 주보로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겁재 신금, 이 격신이죠. 이게 신장의 태극점입니다. 경금이 혼잡하니까 병화가 척신이고요. 인중 병화 구강, 암목암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술토를 구하고요. 병화는 그래서 6급이고 신금 밑주간이 급수로 계산 불가하고 유에 신이 3분, 6급 3분. 초보대원 병술은 병화가 경금 비견 체를 극하여 겁재신금을 청하게 하는 희용신이니까 병화로 계산합니다. 술의 6급 고지, 대원천간 1분, 신궁 임목과 수토 화국, 인술 화국 4분. 그래서 인무토, 술무토 각 1분을 차감, 합계 163cm 내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신장 정보로서 계산을 해보면 6급 3분이 나와야 되겠죠. 163cm면. 그러면 월에 유금이죠. 유금에서 급수를 어떤 것이 얼마큼 얻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유가 합국이죠. 사유. 경금이라면 10급이죠. 10급에서 사유 합한 이런 걸 빼면 9급이죠. 굉장히 장신인 경금이라면. 신금이라면 유에 3급만 얻는데 마이너스 1. 그래서 월에 2급을 얻게 됩니다. 병화가 4에 록지니까 여기서도 3급 마이너스 1이면 2급을 얻죠. 그러면 4급이죠. 경금을 주신로 하는 경우보다 벌써 많이 차이 나죠. 일단 직감적으로 경금보다는 신금이 채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기토가 있네요. 그리고 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신은 신, 용신은 기토, 청신은 병화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신장 정보로서
주보를 취하기도 하고 주보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42번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보를 취하는 경우, 이건 뭐 신자 수국의 금국이죠. 계수와 임수가 금생수하는데 기토가 있기 때문에 계수는 무력하죠. 그러면 신금이 격신이고 기토가 계수를 막아주고요. 임수로서 경금을 설하게 합니다. 이렇게 주보를 금방 취할 수 있는데 183cm의 그 신장을 계산하는 데 검증을 해보기도 하고요. 반대로 183cm면 8급 3분인데 8급 3분 이것으로서 주보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월에서 어떤 기운을 얻고요. 월, 유금 그러면 경신금이겠죠. 경신. 근데 임수가 투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수국이네요. 그러면 온전히 급수를 얻으려면 당연히 유금과 유신금과 임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임수는 신자 수국이 있으니까 임수가 급수가 좋고요. 임수가 3급 4분 나오고요. 기토가 개수가 혼잡하는 기토를 제거하는 기토를 계산하는 임수와 기토가 계산하니까 이게 3급 4분. 기토가 5급. 초운을 보면 초운의 임신운입니다. 임신운. 임수의 영향이 크죠. 그러면 초운의 생육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고로 학력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4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정보가 있고 주보를 모르는 상태면 신장으로서 6급 3분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는 거고요. 먼저 주보를 정하고 나서 이것으로 신장을 추론해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석에 달하는 것은 다른 연구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방법은 잘못했다. 제가 계산하는 걸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시 확정하는 그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출생시를 확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 출생시는 일단 자녀궁이잖아요. 자녀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출생시를 확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장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급수가 안 나온다 할지 그러면 시주 천간에 어떤 필요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거와 월과의 관계를 보면 월에서 시주천간 글자가 기운을 얻으면 시주천간 급수도 얻고 월에서의 급수도 얻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력도 마찬가지 학력. 이것도 식신이 그 태극점인데 이런 고학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아니면 고학력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특히 투간이나 뭐 회지를 해야 되는데 투간, 회지 이런 어떤 구조들을 보아서 추론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썩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또 형제의 뭐 육친을 보는 방법 이런 것은 뒤에 지금 육친론은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시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얻는 상은 금수가 년월의 왕하고 배우 인연의 희용신인 경우 가능합니다. 금수는 주로 그러니까 서북 지역인데 우리 동양 기준으로 하면 그 해외죠. 그것이 십신으로 편인이나 신살 역마 이렇게 동주하면 편인 같은 경우는 어떤 해외를 의미하는 십신입니다. 외국어, 해외 이런 거죠. 역마는 당연히 어디 이동, 분적이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어떤 글자에 같이 겹치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그 주보를 제대로 취했는지를 선천 DNA와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신장, 키 말입니다. 신장으로서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논해봤습니다.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천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신장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정확히 100% 이것만 신장만 알면 무조건 주보를 더 확실하게 취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취할 수 있고 신장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외모 무슨 학력 이런 것들 같이 감안하면 오류가 없는 주보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